안녕하십니까, 공드린 스튜디오의 서정균입니다. 오늘은 한번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카메라를 사는 방법 혹은 사진을 입문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다른 채널들 봐도 그렇고 대부분 입문자들의 어떤 고민이라고 할까요? 카메라를 처음 사는 사람들의 고민은 카메라를 뭘 사야 돼요? 카메라를 뭐 어떤 게 좋아요? 뭐가 더 나에게 좋은 선택이죠?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내려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걸 사든지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다른 분야랑 비교해서 저는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 뭐 누군가에게는 뭐 알파 7, 마크 4가 완벽한 선택일 수도 있고, 예, 뭐 아니면은 뭐 요번에 이제 캐논에서 이제 R8 나왔죠. R8 같은 게 완벽할 수도 있고 R6 마크 2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알파1이 좋을 수도 있고 라이카가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도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나에게 완벽한 선택이라는 거죠. 나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써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써보기 전에는 사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다 실수하지 않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경험을 사는 거예요. 카메라를 구입하고 카메라를 바꿔가는 그 과정 자체는 나에게 경험이고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어, 사람은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거 너무 뭐 사람들이 막 추천하고 뭐 하고 해서 다 좋아. 나는 돈도 있어. 돈이나 시간 뭐 이런 거에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알파1을 샀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알파1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카메라를 써보고 싶어 하게 돼요. 왜? 어, 알파1에서 뭔가 분명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카메라를 처음 만지는 사람은. 왜냐면은 그게 어떤 데서 비롯되는 불만인지 사실은 본인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좀 더 잘 찍히면 좋겠는데, 좀 더 이거 뭐 화질이 좋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저 캐논에 뭐가 좋다는데, 그럼 저거 쓰면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사든 간에 완벽한 선택은 할 수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똑같은 카메라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누가 쓰는지,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 따라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사실 알파1은 진짜 좋은 카메라긴 한데 예를 들면은 조금 시간을 돌려서 한 소니 알파 9을 예로 들어볼게요. 알파 9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거의 완벽한 카메라였어요. 거의. 현업에서도 아주 잘 쓰이고 굉장히 좋고 초당 20연사 막 되고 블랙아웃 프리가 그리고 진짜 예를 들면은 뭐 저는 댄스나 액션 이런 거 되게 많이 찍는 편인데 그런 거 찍을 때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막 뭐 뛰어가다가 이렇게 촥 이러면 뭐 촥 뛰어가다가 모델이 촥 뒤를 돌아봐 그러면 그걸 촥 연사로 찍는데 다른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셔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블랙아웃이 생기니까 AF가 어쨌든 미묘하게 밀리거나 놓칠 우려가 있는데 알파9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완벽한 거의 꿈의 바디였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면은 뭐 웨딩 촬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전자 셔터 이거 플래시가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뭐 기계 셔터로 찍으면은 근데 또 안티 플리커 기능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약간 애물단지가 되는 이게 본식 찍을 때는 좋은데 신부 대기실에서 너무 쓰기가 힘드네요. 막 약간 이런 카메라가 된단 말이에요. 알파9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든 카메라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카메라를 떠나서 모든 선택 자체가. 사실 렌즈도 똑같아요. 렌즈도 누군가한테는 2470이 기가 막힐 수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에게는 2470이 그렇게 쓸데없는 렌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써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모든 걸 하나하나 경험해보고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고, 카메라를 샀다가 뭐 팔았다가 더 좋은 걸 써봤다가 렌즈도 이거 써보고 줌 렌즈 써보고 단 렌즈 써보고 뭐 광각이 좋다 해서 광각 써보고 뭐 하고, 그 경험 자체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돈 낭비하면 안 돼, 돈 날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무슨 취미예요? 취미는 애초에 돈을 쓰고 내가 놀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취미잖아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카메라만 유독, 사진만 유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이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굉장히 돈이 없고 가난한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얘기할 건데, 어, 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런 사진 쪽 관련된 일을 할 만큼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어떠한 사실 예체능계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만한 방법도 없었고, 막 그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잘 찍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경험을 사는 행위 자체가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뭐 누군가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되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나는 내가 막 돈 벌어서 카메라 샀고 막 하는데, 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막 나는 그냥 뭐 과외해가지고 과외비로 그 카메라를 샀고. 나는 과외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생활비를 내고 집에서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이랬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고아 출신이라서 진짜 아무에게도 기댈 데가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저도 부모님이 있고 덕분에 최소한 이제 굶어 죽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까지 나올 정도의 지원은 받았죠. 근데 그런 사람이랑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체능계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뭐 금전적이든 뭐 어떤 의미로든 간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내 인사이트를 키우면서 이 직종에 뛰어든 사람들하고는 사실 많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자꾸 남의 얘기,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얘기 이런 걸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지금 베이스에서 이 사진을 찍고 싶고 카메라를 사려고 하고, 이런 거를 막 인터넷에 누군가들에게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그건 여러분들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뭔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카메라는 자동차랑 비슷해요. 일단은 둘 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기술력의 어떤 정수예요. 부품을 하나씩 만들고 막 그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가동이 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참고로 유사한 건 시계가 있어요. 시계도 비슷한데, 시계도 근데 이제 다 디지털로 됐죠. 어쨌든 자동차랑 카메라도 지금은 사실 다 디지털화가 됐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부품 하나하나별로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미러리스 쪽으로 오면서 그냥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부품들이 많이 사라지고 다 전자식으로 운영되고, 뭐 렌즈도 그렇고 렌즈도 전자식으로 제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원이 들어가지 않은 렌즈를 아무리 돌려봤자 조리개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그런 카메라랑 자동차는 저는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뭐 카메라를 하나 사요, 자동차를 한 대 사요. 그러면 사갖고 조금 쓰다가 파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본격적인 취미로 들어가기 전에 단계에서 얘기해요. 그럼 보통 그냥 자동차를 뭐 한 대 샀어요. 그러면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관리하면서 세차해주고 막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타고 뭐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쓰면서 잘 써요 보통. 그리고 뭐 출퇴근할 때 조금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말에 어디 나가서 놀 때 한 번씩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고 나가요. 카메라도 비슷하죠. 카메라도 이제 어, 한 대 샀어 그러면은 되게 다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막 렌즈도 분리해갖고 바디캡이랑 이렇게 딱 다 따로 해갖고 갖고 다니고 막 그거를 또 이제 막 무슨 천 뭐 융 이런 거에다 싸갖고 그 다시 또 가방 파우치에 넣고 그걸 또 가방에 넣어갖고 갖고 다니면서 소중하게 관리하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다가 주말에 한 번씩 갖고 나가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사진 컷수랑 자동차 키로수랑 조금 비슷하게 측정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10만 컷짜리 카메라는 10만 킬로 탄 자동차랑 비슷하게 보는. 물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메라가 사실 많이 디지털화되면서 어떤 셔터 컷수에 따라서 카메라의 연식을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 무의미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카메라랑 자동차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살 때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사요? 처음부터 바로 냅다 신차 뽑아요? 아니에요. 첫 차는 보통 중고차 사요. 중고차. 그것도 어떤 거? 많이 쓴 거. 사람들이 많이 타다가 이제 뭐 대부분 뭐 지인들이 타다가 넘긴다든지 뭐 그런 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많이 사요. 사서 뭐 어디 긁히거나 해도 좀 부담이 없고 하니까 그냥 좀 차에 운전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을 배워가라고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 카메라를 사겠다고 이제 추천을 해달라 그러죠. 그러면은 카메라를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사요. 추천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렌즈도 막 번들 렌즈 이런 거 이런 거 쓰면은 막 안 된대 안 된대. 이상하지 않아요? 자동차는 굳이 우리가 뭐 저 운전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하는데 제네시스 GV80 뽑으세요. 무조건 그 이하로는 차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풀프레임 밑으로는 카메라도 아니지. 최소한 이 정도라도 있어야 사진 기본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좀 어떤 뒤틀린 취미 문화에 그게 한 1, 20년간 굉장히 이 DSLR이 보급된 이후로 그 이상한 취미 문화가 사실 문화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게 좀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신경 쓰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동차도 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더 신형 타고 외제차 타고 그러면 더 있어 보이는 건 맞죠. 그거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반떼 타고 다닌다고 누가 욕해요? 흉봐요? 아무도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카메라는 굉장히 그렇죠. 카메라는 한 2년만 지나도 막 몹쓸 카메라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게 단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급형 크롭 뭐 DSLR 이런 거 사시고 그냥 번들 렌즈 거기 있는 거 쓴다고 해서 카메라라는 게 달라져요?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그냥 기본은 사실 똑같잖아요. 어떤 차를 타든지 그 뭐야, P, R, N, D 요거 있으면 다 똑같잖아요. 오토 자동차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첫 차를 레이로 사서 타고 다니고 있고 그 짐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어서 촬영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거를 타고 다니다가 최근에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저희 아버지 산소를 가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인원이 4명이 넘어가지고 차를 한번 처음으로 소카에서 한번 빌려봤어요. 좀 큰 차를 산타페 7인승 한번 빌려봤었어요. 근데 내가 레이를 평소에 저 이제 2년 조금 넘게 탔어요. 한 25,000km 정도? 근데 그렇게 레이를 계속 타고 있다가 산타페를 탔어요. 근데 산타페 조작하고 뭐 뒤에 대충 뭐 이렇게 의자 올리고 이렇게 위치 조정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뭐 얼마 안 걸렸어요. 한 15분? 15분 정도? 완전 처음 타보는 차였는데 왜?
자동차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메라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급기를 쓰나 번들 렌즈를 쓰나 풀프레임 카메라를 쓰나 더 가서 중형이나 뭐 등등을 한다고 해도 카메라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하지만 기계랑 사진은 별개라고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보급기를 쓰시든 풀프레임을 쓰시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진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좋은 카메라를 쓸수록 대부분 편의성이 증가해요. 예. 그런 거는 근데 뭐 자동차도 똑같죠. 근데 뭐 깡통 산다고 해서 자동차가 뭐 자동 운전이 안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깡통 타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예를 들면 후방 카메라가 없는 자동차로 운전을 시작한 사람하고 그거 있는 그걸로만 운전해 본 사람하고는 뭐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오히려 보급형 카메라를 쓰면서 사진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게 있고 뭐가 안 되는 게 있고,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맞닥뜨려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익혀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해야 편의성에 대한 것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를 깨닫는 과정 자체가 늦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카메라를 고르는데 그렇게 막 머리 싸매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뭐 그리고 지금 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나와 켜놨는데 중고 그래도 좀 중고는 점점점 이러실 수 있어요. 물론 이해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중고차 예를 들면 중고차 딜러에 대한 안 좋은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중고에 대한 좀 두려움, 불안감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보급기를 사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하죠. 자, 한번 볼까요? 소니, 캐논, 니콘, 후지, 파나, 네, 요 회사들 뭐 낮은 가격 아니야, 신상품 볼게. 신상품. 요즘에는 사실 보급 카메라가 많이 안 나오는 추세기는 한데 뭐 니콘의 Z30 있어요. 87만 9,570원. 예를 들면 뭐 내가 아니면 이거는 뭐 렌즈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 그냥 100만 원 잡아요. 그래갖고 내가 뭐 요걸 샀다고 해요. 요걸 사서 막 쓰다가 나중에 팔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걸 잘 쓰고 잘 뭐랄까 잘 타다가 팔면 뭐 차도 그렇잖아요. 뭐 중고차 막 이런 거 막 몇백에 살 수 있잖아요. 300에 살 수 있고 500에 살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 파는 사람들이 나는 사실 이거 2천에 샀는데 이거 300에 어떻게 팔아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대부분 내가 이거 한 10년 탔는데 300에 팔면 됐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카메라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막 이거 중고 가격이 어쩌고 막 다시 팔 때 이런 거 걱정하는 것 자체는 이걸 못 즐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사서 즐기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산 돈이 아까운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보다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사서 즐겁게 재미있는 사진 생활하고 영상 생활하고 카메라를 배우면서 저는 사진 진짜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프레임을 두고 나와 세상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막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재미있고 유익한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즐겼다면 나중에 이걸 파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걱정 안 해요. 진짜예요. 훨씬 그냥 마음 부담 없이 그냥 팔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권할걸요. 이거 내가 이거 뭐 잘 쓰던 건데 응? 내가 그냥 싸게 줄게, 갖고 가. 왜냐? 내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너도 이거 이런 재밌는 거 느꼈으면 하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카메라를 사고 사진을 시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진을 나누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또 요거는 조금 그런 얘기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의 사진 입문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사진 못 찍는 사람들, 사진 열심히 안 한 사람들, 뭐 물론 종종 뭐 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 상업 사진 찍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이 바닥에서 굴르고 이 바닥에서 진짜 살아남고 지금 연차 쌓고 있고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이거 최소한 한 300짜리는 사야지 그래도 이런 소리 절대 안 할 거야. 장담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아무거나 사봐. 아무거나 사서 써봐. 일단 열심히 찍어봐.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미있게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이걸 돈이 어쩌고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나저나 지금 보니까 진짜로 보급기가 너무 안 나온다 요즘. 요즘 뭐 보급기라고 말하는 게 예, 알파 7 마크 4 250만 원 약간 이런 식이죠. ZV-10 네, 80만 원. 좋네. 이러면 요런 거는 약간 물론 처음 시작하기엔 세죠. 근데 뭐 이 정도에 사서 쓰다가 예를 들면은 저는 뭘 사서 중고로 팔 때 반값을 생각해요. 내가 80에 사서 썼어. 근데 40에 팔아. 근데 그것도 안 팔리면 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보통은 그 정도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80에 샀다가 40에 팔면 그냥 40만 원 쓴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25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거 사서 쓰다가 내가 뭐 200에 팔았어. 그럼 야 내가 정말 알차게 썼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둘 다 똑같이 50만 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렴한 보급기종을 사서 재미있게 즐기시는 그런 사진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당장 카메라를 사진을 시작하고 싶다? 카메라를 사고 싶다? 당장 사서 일단 찍으세요. 어떻게 찍는지 또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또 이제 물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 좀 더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 저도 진짜 가난한 편이고 정말 가난하면서 사진이라는 걸 취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있다고 봐요. 근데 뭐냐면은 막 너무 눈탱이 맞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든지 간에 적당한 타이밍이나 적당한 가격이라는 거는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처럼 10년 된 중고차라는 게 사실 정가가 있어요. 사실 정가가 그렇게 딱 뚜렷하게 있진 않죠.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매물 자체가 많이 오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카메라도 사실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매물 자체가 적거나 좀 그런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으면서 흔히 말하는 시가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하는 능력은 있으시면 좋아요. 근데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추천은 뭐 예를 들면 당근마켓 딱 펴요. 당근마켓에서 카메라 검색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장롱에 있던 카메라 꺼내서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럼 제품명 찾아가지고 단어와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발매일이 언젠지 뭐 이런 거 뭐 출시가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 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 너무 비싼데 너무 싼데 이런 거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5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으면은 그냥 대부분 다 괜찮아요. 물론 연식에 따른 차이가 있고 카메라는 연식에 따라서 분명히 또 기능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능이라기보다는 센서 쪽에서 좋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추천은
한 50만 원 안으로 살 수 있는 카메라들 당근에서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발매가 가장 나중에 된 카메라를 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뭐 아예 이상한 물건을 사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아니면은 그러면 대부분 문제 없을 거예요. 카메라는 고장이 사실은 잘 안 나요. 고장이 날 만큼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제품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필름 카메라 시절처럼 뭐 부품 하나만 뭐가 잘못돼도 뭐 문제 있다든가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사진이 물론 찍혀야겠죠.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옛날 카메라들은 지금이랑 쓰는 인터페이스가 다르다든지, 예를 들면은 막 CF 카드 같은 거 쓰는 카메라들은 지금 쓰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제 지금은 SD가 훨씬 더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고 이러니까. SD 카드는 그냥 보통 노트북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꽂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은. 그렇지만 CF는 이제 진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옛날 카메라, 그리고 보통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게 배터리 같은 게 이제 구하기 좀 어렵다든지, 물론 뭐 호환 배터리 같은 거 중국에서 계속 만들어서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년 이내의 제품으로 한번 최대한 저렴한 제품들 찾아서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사진을 찍어보고 그렇게 입문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여가지고, 네. 예를 들면 여기 막 나오지만 EOS M50 마크 2 이런 거, 지금 사실 이제 캐논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 카메라를 안 낼 것 같고, 옛날 카메라인 것도 맞고 막 그렇긴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나온 거고, 이 카메라의 기능 자체는 여전히 문제가 없어요. 이거 번들 렌즈 같은 거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제대로 못 배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전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장롱에 있는 좋은 아이템을 한번 잘 건져 보시는 걸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좀 긴 얘기를 다소 했는데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사진이나 카메라, 영상 등등에 대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얘기들 함께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나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